3대째 가업을 잇는 국수공장 사장 김민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옛 방식대로 국수를 만들던 그의 아버지. 하지만 어린 시절 그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설날이건 추석이건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시고 가게만 보시고 그래갖고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수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버지처럼 국수 만들면서 살기는 싫었어요.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그. 자리를 잡았을 무렵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사지를 헤매면서도 국수를 하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국수 좀 하라고, 국수 좀 하라고. 제가 알아서 다 나중에 국수 제가 한다고 그렇게. 그 후로 3년째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국수를 만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꿈을 이으며 3대째 가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수는 아버지의 인생이고 전부였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맛을 지키면서 제 아들이 한다고 하면은 제가 또 가르쳐 주면서 대대손손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아버지의 국수 맛을 지키는 김민균 씨를 소개합니다. 국수 말리느라고 요즘에 바쁜 때 아니에요? 예,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네. 봄 가을이면은 국수가 잘 말라서 이제 한참 바쁠 때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본격적인 또 봄이 될 거니까. 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국수를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네. 계산을 해봤는데 네. 거의 한 4,000명, 하루에 한 4,000명 정도가 저희 국수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4,000명 정도가 드시는 국수, 그 정도 국수를 드시면은 4,000인분? 예, 한 4,000인분 정도 되세요. 너무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네. 오늘 그런데 그 국수를 만드는 그 일이 아버지의 꿈을 잇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도 아버지의 꿈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국수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셨어요. 네. 그래서 국수는 또 맛있어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네,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꿈을 잇는 아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균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수 공장을 이어받아 3년째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람 선선하고 햇볕이 좋은 날이면 어디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참 국수 잘 마르겠다는 생각하는 33살 국수 공장 사장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싫었던 그 모습을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3년 만에 저를 이렇게 바뀌게 만든 아버지의 꿈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수 공장에서 나고 자랐어요. 원래는 할아버지 때는 방앗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근데 할머니가 평양 분이셨는데 평양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방앗간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국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지 때부터는 국수가 또 잘 돼갖고 계속 쭉 국수만 그 국수집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밀가루 부대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뭐 대나무 막대 주스면서 그렇게 컸어요. 네, 아버지는 좀 국수에 대한 집념이 좀 강하셨어요. 뭐 아침 새벽 3, 4시 정도면은 출근하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맨날 일만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또 뭐 서산 장이나 뭐 다른 장날에 새우젓을 팔러 가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저 아버지랑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본다든지 엄마랑 한다든지 그런 추억이 거의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운동회 날에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나 아버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날씨가 좋아야지 운동회를 하는데 또 저희 아버지 일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국수를 말려야 된다고 하시고 또 막상
민규나 비가 오면은 운동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비가 오면 운동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기도 하고 국수가 완전 싫어갖고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맨날 다짐을 했었죠. 항상 그 가정보다 국수가 우선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그 국수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강하셨고요. 저희 아버지 국수는 특이한 국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좋은 밀가루랑 소금, 뭐 물만 이렇게 들어가서 자연 건조로 많이 하거든요. 일일이 손으로 다 하고 그런 국수라서 아버지 국수는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물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 전 되게 싫었죠, 그 당시도. 왜냐하면 국수를 해서 제가 엄청 가난한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이.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가난해서 국수를 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죽어도 저는 국수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먹기 싫어갖고 거의 라면도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싫었거든요. 사춘기 때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아버지께서 국수를 한번 배워보라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배울 때도 그냥 거의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국수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제가 그대로 만들고 하는데 진짜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속 밀가루로 국수 볶고 또 오후에는 말리고 자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느꼈어요. 정말 국수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고 나서 서울 올라가서 진짜 악착같이 일해야겠다 생각하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옷가게를 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일 끝나면 바로 알바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서울에서 생활을 할 거면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 국수를 만들면은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동네 분들도 아버지가 좀 이상하시다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좀 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좀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딱 시골에 내려가니까 아버지께서 막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 해에 비가 엄청 많이 오셔갖고 국수를 못 만드시니까 답답하셔갖고 맨날 술을 드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고 제가 119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죽어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우리 치료 잘 열심히 하자, 아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병원에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밤만 되시면 막 나가셔갖고 막 국수 만들어야 돼. 민규나 국수 만들어야 돼. 국수 만들어야 돼. 날씨 좋아.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왜 아프시면은 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국수를 만드신다고 나가시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국수는 밀린 거 주문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국수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일단 낫고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제 치료 잘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도 아버지 간병하면서 직장 생활을 거의 접게 그렇게 됐죠. 입원하시고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얘기도 있고 민규나 국수 네가 해야 된다.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제 마음 완전히 난 국수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내려간 건 아니지만 국수를 하게 됐죠. 아버지 국수를 이어받고 처음으로 한 일이
아버지가 입원할 때 직원분이 모르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직원분이 그냥 국수를 다 주문을 받은 거예요. 거의 한 2,000명? 그 2,000명한테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국수를 이어받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환불을 해드릴 수 있다고, 아니면 국수를 다시 받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2-3명 빼고는 뭐 기다리는데 더 기다리지? 기다려서 먹을 수 있으면은 국수를 받겠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3분, 4분 정도 빼고는. 그래서 거기에 진짜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신용 하나는 확실히 지키셨구나. 국수만큼은 잘 하셨구나.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상 국수를 하려고 하니까 찹찹한 거예요. 기계는 있고 반죽, 배합 그런 거 다 아는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손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잘. 거의 한 달 동안은 국수를 뽑았는데 막 까칠까칠하고 오돌도돌하고 전혀 국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국수를 버렸죠.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저희 국수를 되게 좋아하고 맛있다고 많이 해주셔갖고 이제는 이왕 시작한 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이해도 안 가고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억척스럽게 아침부터 나가셔갖고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시고 항상 가정은 국수보다 뒷전이시고 하셔갖고 되게 그런 모습이 되게 싫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아버지처럼 국수 장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버지의 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생 국수를 만들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꿈을 제가 이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잇게 돼서 참 본인도 좋으시죠? 예. 네, 보람도 크고 아버님도 지금 하늘에서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려다 보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국수를 싫어하시나요? 이제 좋아하시죠? 예, 이제는 국수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네. 본인이 만든 국수 어때요, 맛이? 맛이 네. 꼬들꼬들하고 네. 꼬들꼬들하고. 국수가 절대 안 붙죠.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아직 좀 멀었는데 80점 정도. 80점. 예. 그래도 내가 채점을 했는데 80점이면 참 맛있는 국수네요. 오늘 이 자리에 김민균 씨가 그 아버지의 꿈을 이기까지 뒤에서 응원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해줬던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아내분이 오셨죠? 예. 네, 어디 계세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김민균 씨가 네. 서울 생활을 접고 아버지의 꿈을 이을 그 당시에 응원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응원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남들이 좀 힘들다고 기피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아버지 꿈을 이어받겠다고 또 열심히 약차까지 하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어허.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계속 격려를 해주셨네요. 예, 저는 계속 격려해줬어요. 남편이 만든 국수는 본인은 80점을 준다는데 몇 점 주세요? 저는 200점. 200점. 네. 벌써 이 아내분이 이렇게 느끼는 맛은 틀리네요. 그렇죠? 그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실래요? 참 힘드실 텐데.
저 집에 와서 맨날 이렇게 고단해서 쓰러져 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안쓰럽고 한데 네.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좋아 보이고요. 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버지의 꿈이라는 그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던 김민균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3년) 경력의 목욕관리사 김상섭. 강연 주제: 인생은 뜨거운 목욕탕이다. 유방암 극복 후 새로운 삶을 사는 주부 김복순. 강연 주제: 오늘 하루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국수를 만드는 청년 김민균. 강연 주제: 아버지의 꿈. 인생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는 시간, 강연 백도시입니다. 자, 세 분의 강연 오늘 다 들었습니다. 김상섭 씨는 강연 소감이 어떠세요? 네, 먼저 저희같이 소외된 사람들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좀 즐겁고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분들한테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지금 우리 목욕 관리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 그럼요. 네. 김복순 씨는 오늘 강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이런 좋은 무대에 서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암 환자 환우분들 저를 벗삼아 용기를 내셔가지고 건강하게 함께 80이 넘도록 살아봅시다. 화이팅! 김민균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떨었는데 국수를 네. 더 열심히 항상 품질 좋게 더 만들겠다는 네. 그런 다짐이 또 생기네요. 그 아까도 얘기는 하지만 힘 많이 들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힘 많이 들 때는 뭐 네. 와이프 생각도 하고 어, 엄마 생각도 하고 어머니 생각도 하고요. 네. 근데 막상 게임을 하죠. 아, 게임을 많이. 역시 네, 젊은 세대 사장님이세요. 네,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백도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든 오늘 하루를 보냈더라도 내일이면 여러분께 또 다른 귀한 선물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일도 또 오늘처럼 열심히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연 백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집안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업을 이어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명 깊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나에게 강연 백도시란 희망이다. 인생의 단비 같은 존재? 강연 백특시 파이팅!